사람들을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열심히만 살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생은 산수가 아니어서 100을 투입한다고 100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1을 투입했는데 1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100을 투입해도 마이너스 5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여행업계, 공영업계 등 많은 대면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과연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까? 반면 온라인 게임 제작업체나 배달 중개 플랫폼과 같은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19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그들은 여행업계 종사자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저마다의 삶에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 내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운이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것도 운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운이다.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이다. 특정한 외모, 신체적 조건, 재능, 기질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이다. 나라는 사람을 정리하는 다양한 요소 중 내가 선택한 바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한마디로 운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일어난다. 예를 들어 10명에게 상금을 주는 공모전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하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가능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1등부터 10등까지 정확히 객관적인 실력에 따라 선발될까? 그렇지 않다.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변별력을 위해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야지 하고 박하게 점수를 주다가 오후쯤이 되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나른한 기운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다. 끝뿐일까? 실수로 엑셀 파일에 엄청 한 칸에 점수를 입력할지도 모른다. 만일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나누어서 점수를 매길 경우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심사위원의 손에 거친 제안서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 몇 주 동안 밤새 준비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런데 운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으로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아직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 번의 노력만 하고서 원하는 결과로 기결되지 않았다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이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지금껏 열심히 산 저밖에 없는데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여기서 운이라는 개념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뉜다. 그래서 불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노력한 것이 헛수고일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라도 있는데 계속 발버둥 쳐서 늪으로 더 들어가는 격이다. 반대로 행운이 아주 크게 들어오면
오는 때일지라도 노력값이 0이라면 운명값도 0으로 수렴된다. 쉬운 예로 이번 주 토요일 당신에게 로또 1등에 당첨할 운이 있는데 만사가 귀찮아서 로또를 사러 나가지 않으면 1등 당첨의 행운도 없다. 현재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한 번 이상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나고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은 노력의 기본값이 크고 노력의 효율이 높았다. 또한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그 실패들을 한번 곱씹어보자. 어쩌면 그 실패의 원인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노출될 수도 있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 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리 운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는 가수, 배우, 예능인 등 스타들을 많이 상담했다. 그 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톱 스타들도 있었다. 유명 기업인과 전직 고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재벌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도 상담했다. 미국에서 내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허버드 출신의 재미교포 변호사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한국을 찾아와 내게 타로를 배우기도 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인재들을 왜 점을 보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랄지도 모른다. 나는 연말 연시가 되면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의 신년운을 자문한다. 스카이는 기본이고 허버드, 스탠퍼드, 와튼 스쿨 출신의 천재들이 가득한 곳인데 말이다. 그 회사의 경영진은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그렇다. 네로라는 제법가들이 운명학 전문가들이 한 명 이상 전속으로 드는 이유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예상치 못한 큰 일을 겪지 않은 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운에 대한 생각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반해 큰돈 요가 중요한 결과는 하루에 수없이 내려가는 기업들의 압박감 상당하다. 투자할 것인가, 계속 적절한 접을 것인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전리해고를 당해야 하는가,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하는 것인가. 만일 기업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질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과 그들 가족의 생리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추정한 가치가 폭락하고 만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무리한 빚으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사태에 책임을 지고자 경영진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자문을 받고도 최종적으로 운을 점치러 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수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그리고 자신의 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그래야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